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9월 26일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추석 전에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나왔었고요. 그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아주 심플합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정책이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동향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동향은 지금 주택공급이 활성화가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해주거나 사업 여건을 개선시켜 주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가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입니다. 지금 신도시 3개 신도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전 정부에서 여기서 3만 호 이상을 더 확충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보가 샜다고 해야 될까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충원하겠다는 얘기는 기존부터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오피셜하게 이번에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신규 택지를 약 2만 호 정도를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민간에서 잘 진행이 안 되면 공공으로 전환해서 빠르게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을 위한 조기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인허가 과정을 거치게 되면 1단계에서 2단계를 가고 2단계가 완료가 되면 2단계에서 3단계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작업들을 행정정책을 밟게 되는데 1단계에서 2단계 갈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밟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2, 3단계에 있는 행정 절차도 1, 2단계에서 미리 준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여서 행정 절차의 속도를 좀 내주겠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에 추진했던 뉴홈, 사전 청약 이런 것들도 원래 계획대로 쭉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속도를 낸다고 해서 그 원래 기존에 했었던 사업을 뒤로 미루거나 지연시키거나 하지 않고 원래 했던 건 하는 거대로 하면서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속도를 더 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심복합 사업, 이건 도심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하는 개발 사업인데 23년 9월달 기준 55곳이 그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83,000호. 근데 이 중에서 단 10곳, 17,000호 정도만 지구 지정이 완료된 거니까 2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고, 사실 공공도심복합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권리산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거기 있었던 소유자분들의 재산권 피해가 막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재산권은 막아놓고 뭔가 진행은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정부 사업으로 주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소유주들과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불협화음이 있고 속도가 좀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치고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한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민간 주택 공급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건설 사업의 대다수는 민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좀 살아나줘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그 공급이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했다 하게 되면 미분양 날 것 같으니까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이렇게 어떤 동맥경화가 걸려버리게 되면 2, 3년 뒤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뭔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는 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고 있는 미스매칭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요런 것들 때문입니다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많이 풀어주는 그러한 형태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택지 전매 제한도 완화를 해줬습니다. 원래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에 넘길 수 있었던 것을 계약 후 2년 이내 한 해에 한해서는, 한 번만 한해서는 최초가격 이하로 허용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 공급을 계약하고 나서 통상적 기간보다 빨리빨리 인허가를 해라. 빨리빨리 인허가해서 빨리빨리 공급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인허가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공사비에 대한 말이 많은데, 사실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이제 그 공사비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사실 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대로 원하는 대로 가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그런 계약서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가게 되면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로.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손해보면서 하게 되니까 품질 낮은 걸 쓰게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또 시행사도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어떤 추가적인 합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는데 계속 싸우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중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 개선, 뭐 방금 앞선 설명에서처럼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좀 빠르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길게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건설 인력 확충, 인건비가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건설 인력도 많이 쿼터제를 통해서 많이들 우리나라를 모셔와서 그 전에 나왔었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라든가 실거주 의무 폐지 같은 것들, 사실 정부가 정책안을 내놨지만 국회 통과가 안 되면서 잘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금융권, 이게 사실은 오늘 공급의 이제 메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PF 대출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금융권에서도 지금 그 분양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시행사나 시공사가 우리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돈 빌려주세요 할 때 예전엔 빌려줬지만 지금은 잘 빌려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이 있어야 뭘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아예 우량한 어떤 그 프로젝트도 못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금융권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워낙에 과도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는 시기다 보니까 잘 될 것조차도 너무나 움츠러들면서 금융권이 돈을 안 빌려주는 그런 사태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부 입장에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런 대책들을 내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보증 규모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허그가 10조 원, 주금공이 5조 원 했는데 거기서 5조 원씩 더 기금 마련해가지고 허그 15조 원, 주금공 10조 원 해서 총 25조 원, 10조 원을 더 보증 규모를 확대 발행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대출 한도도 기존의 50%에서 70%로 늘려주는 거고요. 심사 기준도 완화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사 및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 대상으로 차질 없는 금융공급 지속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사업성도 있고 정상적으로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지금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워낙에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 공급을 잘 해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하잖아요. 그 돈이 필요하게 되면 채권 발행하는 건데 지금은 회사채 발행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회사채를 안 삽니다. 왜? 불안하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알고 나 거기 니네 채권을 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전채라든가 아니면 국채라든가 사실상 국가에서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들만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발행하게 되니까 회사채가 발행을 해봤자 우리 걸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마련할 길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P12호 매입 한도를 3조 원 추가합니다. 여러분들 12호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할 텐데 그냥 그 좀 비우량 회사채를 여러분들이 안 사니까 정부가 보증해준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3조를 추가 지원하게 되면서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민간 금융기관 5대 금융주주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금융, 또 어디 갔냐, 농협, 하나, 국민 이렇게 있죠. 그런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환 신규 대출 등 적극적인 금융 공급을 지속하겠다. 이거는 뭐 분명히 정부 입장에서 압박을 좀 가한 것 같아요. 얘네 금융권들한테 야, 좀 웬만하면 PF 잘 해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반면에 부실 우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재구조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좀 하고 새롭게 프로젝트 갖고 와라. 니네가 이득을 확 줄이든 손해를 보더라도 털고 나가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건전하게 갖고 와라 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신규 자금 유입을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 이런 것들은 조속히 경공매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PF가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일부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F 정상화를 위한 펀드도 좀 조성을 좀 더 해주고요. 캠코 펀드라는 것도 당초 목표치보다 높게 설정을 해서 이러저러한 PF 대출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도금 대출도 90%에서 100%로 다 완벽하게 지원해 준다고 하죠. 자, 중도금 대출도 90%에서 100%로 허그가 보증 책임 비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게 90%도 굉장히 높은 것 같긴 하지만 은행권 입장에서는 이 중도금 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 한 5천억 나간다. 그러면 잘못되게 되면 보증 받아야 뭐 다 손해보진 않겠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500억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0% 보증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큰 규모이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 있어서 신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라, 대출에. 그런 의미에서 100%로 잡아준 거고요.
그다음 비아파트에 대한 자금 조달도 많이 해주겠다 이런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권에 달려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용들은 PF 대출이 원활하게 해서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정 절차를 빠르게 해서 여하튼 공급을 빨리 하겠다라는 건데 국회 통과라든가 이런 어떤 복잡한 절차 거치지 않고 행정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오피스텔 주거용 여부라든가 몇몇 가지가 논의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빠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번 대책은 공급 어떤 활성화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 절차 개선, 공사비가 분쟁이 생겼을 때 빠르게 협의할 수 있을 수 있게 정부가 중재해주겠다 그런 내용을 하는 것들이고, 자, 상가주택 소유자 분쟁 이런 것도 있는데 상가도 요즘에 지분 쪼개기가 굉장히 좀 극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한 지분 쪼개기가 사실은 그전에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주택에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틈새 시장으로 상가를 쪼개게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번엔 상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날 기본계획 공고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정에 날짜를 정해서 권리산정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산정일 이후에는 지분을 쪼개도 그게 분양권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가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지금 기본계획 공란공고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온 주택에 대해서 안 나온 그런 그 상가를 쪼개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할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재건축 대상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정비구역이라거나 이러저러한 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권리산정일로 잡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30년 되게 되면 재건축하는 거 알지만 지금 25년 차, 26년 차예요. 그럼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 거를 미리 지분 쪼개기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파트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아무런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럼 좀 긴 시간이겠지만 긴 시간 대신 쪼갰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보니 그렇게 조그맣게 소액 투자해서 길게 기다리다 보가 나중에 아파트를 하나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뭐 이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로도 제가 볼 땐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러나 제재할 방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상가 지분 쪼개기를 했을 경우에 그게 나중에 100%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나요? 100%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한 위치라든가 그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법리성과 경제성을 같이 따져봐야 돼요. 근데 법적으로는 무조건 나온다도 아니고 안 나온다도 아닌 거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인 이런 지분 쪼개기를 피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준다가 안 되는 이유는 향후에 조합이 완성되고 조합이 정관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상가가 아파트로 배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준 사례들이 있더라 때문에 우리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따져봐야 될 몇 가지만 잘 따져보시게 되면 물론 좋은 상품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위험한 것들도 많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을 하려는 거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을 좀 제목 그대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하는 거 상관없이 정부가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드렸고 주된 내용은 PF, 왜냐하면 금융권이 꽉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돈맥경화라고 하잖아요. 돈이 좀 흘러가질 않아서 우수한 사업장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원활하게 풀어주겠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정말로 이거는 비우량한 사업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해와라. 우리가 그때 되면 도와줄게 라는 얘기가 거의 한 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이득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